갭 투자자 섣불리 상생임대주택으로 절세하려다 낭패해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갭 투자자란 말을 진짜 오랜만에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최근에 갭 투자 새끼고 사두는 방법 많이 안 하시죠? 왜 그러냐면 무엇보다도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이 예전만큼 좋지 않아요. 두 번째 설령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이런 거 갭 투자 새끼고 사두는 거 보통 다주택자들이 하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뭐 8% 12% 나와버리거든요. 수익률 안 나와요, 잘. 요즘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많이 없는데 우리 이 칼럼에서는 특히 이제 갭 투자자가 이게 메인이 아니고 상생 임대주택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아라.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싶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기사에는 없는데 유권에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서울경제 기사고요. 23년 4월 15일 변수연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김선준 세무법인 다솔 아시죠? 저희 안수남 세무사님도 계시고 거기 이제 파트장 세무사님인데 상생임대 정책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에 대해서 좀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가져왔습니다. 네. 자,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 중심의 친시장과 규제 완화로 정책이 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이하 상생임대 정책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괜찮게 만든 그런 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름 자체도 상생임대주택, 임대인도 좋고요. 임차인도 좋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좀 나름 좋은 의미에서 생색내기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하나씩 뜯어보고 공부를 해보셔야지 압니다. 겉핥기식으로 하면은 왜 좋은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제가 유권에서 관련해가지고 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정부에 도입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5% 이내로만 올리면은 착한 임대인에게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요건이 되게 까다롭고 혜택도 생각보다 적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자, 개정되기 전에는 임대 개시 시점이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요. 그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역시 9억이야. 그때 이제 고가주택이 9억이거든요. 그래서 9억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게 좋다 하더라도 내 집이 하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집에 실거주할 그런 상황이 많을 텐데 그걸 내가 굳이 임차인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그렇게 설령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개정되기 전에는 세제 혜택이 뭐였냐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경우에 2년 거주 요건이 있죠. 비과세 받기 위한 그 2년 거주 요건 중에서 2년 중에서 1년만 면제해 주는 거였어요. 그럼 어차피 내가 들어가서 비과세 받으려면 1년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이라는 게 1년 살다가 좀 있으면 금방 또 1년 가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걸 왜 하냐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개정 전 요건 1세대 1주택이고 기준수가 9억이하고 5% 미만만 증액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게 없구나. 2년 거주 요건에서 1년만 면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이게 아쉬운 거죠. 여기 보세요. 개정전 혜택. 임대 기간 1년을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한 걸로 봐서 비과세 거주 요건 2년 중에서 1년만 인정해준다. 이거 좀. 근데 지금 현재 개정된 거는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전부 다 면제해주고 거주주택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줬고 이건 이제 같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양도가가 12억 넘으면 10억 초과로 돼서 장기부 특별공제, 표2 장기부 특별공제라고 해가지고 80% 최대까지 해주잖아요. 근데 그때 표2 장기부 특별공제를 받으려면은 여기에 또 2년 거주요건이 붙어요. 근데 그 2년 거주요건도 내가 빼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기부 특별공제를 위한 거주요건하고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이 다릅니다. 야, 좀 표정들 보니까 또 그새 또 잊어버리셨군요.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좀 여러분들 머리 복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거주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비과세를 위한 거주 요건이 있고요. 표2 장기부 특별공제를 위한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좀 다른데 만약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 2년 거주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양도가가 12억을 초과한 고가주택이다. 그런 경우에도 초과분에 대해서 표2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이때도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이 예를 잘 보세요.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2015년에 서울 잠실 주공 5단지를 취득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현재. 자,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속으로 해보세요.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될까? 안 될까? 비과세 오케이. 맞죠? 자, 근데 예를 들어서 30억에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비과세가 됐죠? 그런데 12억 초과된 18억 있죠? 요 18억에 대해서 표2 장특공을 받으려면 거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취득하고요. 거주를 하나도 안 했다고 할게요. 자,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는 되죠? 근데 12억 초과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표2 장특공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혜택 못 받죠. 거주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보유만 해도 표2 장특공 80%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이때 비과세 요건은 거주하냐 마냐 이거는 취득 당시로 판단을 하는데 표2 장특공은 양도 당시로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두 개가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생임대주택 하다가 갑자기 좀 비과세 그리고 표2 장특공 거주요건까지 가버려가지고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완화된 요건을 모두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봐야 되는데 어떻게 개정이 됐냐? 상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직전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직전 임대차 계약에서 5%만 올린 거를 상생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데 직전 임대차 계약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요. 상생 임대차 계약은 2년 이상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상생 임대차 계약은 21년 12월 20일부터 24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돼야 되고 이번에 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체결이 돼야 되고 임대까지 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약간 다소 불리해졌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조문에 임대까지 개시해야 된다 말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년 2월에 상생 임대차 계약이 개시가 되는데 계약서는 24년 12월 달에 써버려요. 보통 실제 세 주기 전에 그 전에 보통 2, 3개월 전에 다시 재계약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예 조문에 명문화 돼가지고 임대 개시까지 해라 나왔습니다. 네, 저는 차라리 그게 낫다고 봅니다. 나중에 좀 어떤 혼란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완화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혜택이 뭐냐면 비과세 거주요건 2년 모두 면제해주고 1세대 1주택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 요게 이제 아까 말한 표2 장특공 12억 초과되는 경우 고가주택. 그럼 내가 만약에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럼 상관없죠. 그리고 상생 임대인에 해당하면 임대사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을 거주해야 되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상생 임대주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두 개가 중첩 적용. 자, 이거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 라이브 계속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래서 이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때 이 거주주택에 대한 거주요건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내가 상생임대주택으로 세를 줘버리고 등록하지 않고 지자체에다가 그리고 나머지를 지자체하고 세무서 등록해가지고 남은 요건을 다 갖춰버리면은 나는 하나도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거주했다고 보는 그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앞에 내용 잘 들으셨던 분들은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무사님이 이제 강조하는 게 이런 거예요. 상생임대 정책 요건이 크게 완화되고 혜택이 대폭 확대가 되었지만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면 소위 갭 투자를 할 수 있게 더욱 그러한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보증금 승계하고 재계약할 때 임대료와 임대기간 요건을 준수하면 실제 거주 안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불과 올해 1월 5일 0시 되기 전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쵸? 하지만 과세관청에서는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려면 상생 임대차 계약과 직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이 동일해야 되고, 승계한 임대 계약은 설령 계약서상 임대를 변경하는데도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취득하고 나서 이후에 계약서 써야 돼요. 취득하고 나서. 대원칙이. 조문에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A라는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내가 세를 줘야 된다.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임대차 계약을 내가 승계받아요. 소위 말해서 새 끼고 매수해요.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당연한데 몇몇 가지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미리 계약서를 쓰고 임차인하고 특약을 넣어가지고 잔금과 동시에 그때부터 임대가 개시된다.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특약까지 넣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왜? 내가 취득하기 전에 내가 계약서 썼으니까. 자, 그리고 분양권 같은 거 어때요?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입주장이라고 해가지고 물건들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임차인 맞추기 어렵잖아요. 맞죠? 그런데 임차인 맞추기가 어려운데 보통 그 전에 내가 계약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뭐죠?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잔금 치르면서 이제 세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내가 잔금 치르면서 그때 취득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 전에 내가 보통 계약서 쓰잖아요. 이 경우에도 취득 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직전 임대차 계약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굉장히 좋은 거지만,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고 정책을 잘 활용해라라고 이제 다솔에 계신 세무사님께서 작성을 해주셨는데 되게 좋은 내용인데요. 조금 이제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다 못 작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이에 관련된 유권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비과세 전략 셋째 마당이 있고요. 여기 152페이지에 보면은 상생임대주택 유권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유권 해석 1번부터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유권 해석 2번, 뭐 3번. 그래서 되게 많이 있는데, 자세한 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여기 나오죠. 분양 잔금 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데, 재밌는 게, 여기.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임대차 계약을 취득 당일 체결할 때, 소위 말해서 주인 전세할 때, 이때는 직전 임대차 계약 해당돼요. 주인 전세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요런 것도 또 최근에 해석이 나와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활용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지금 내가 취득을 해가지고 직전 임대차 계약을 맞춰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23년 6월 말까지는 좀 그게 완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6개월 후에 24년 12월 31일까지 다시 이렇게 상생 임대주택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만 올리고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생 임대차 계약이 2년을 다 완성을 해야지 내가 혜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도중에 임차인이 자기 사정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임차인하고 계약을 하되 그 임차인이 직전 임대차 계약하고 조건이 같거나 아니면 더 낮은 경우로 계약을 하면은 상생 임대차 계약을 합산해 가지고 2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그 내용도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 기사하고 그 내용 같이 보완해서 보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생 임대차 계약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기한이 있어서 하실 분들은 조금 빨리 하셔야 되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기한이 다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증여하고 좀 맞물려서 하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한 가지 팁 말씀드렸었죠. 주인 전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이걸 매수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이걸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팔고 싶어 할까? 기한 내에 팔아야 일시주택 비과세 같은 게 되니까.
그럼 그런 물건을 찾아가지고 주인 전세 놓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살짝 시세보다 좀 비슷하거나 약간 높게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투자금 적게 들어가고 매도자는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바로 임차인으로 눌러버리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지금 강남 성구하고 용산에 있는 경우에는 직전 임대차 계약까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나는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나중에 받을 수도 있다. 방금 제 말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해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이후에도 알림 설정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